라스트 찬스입니다. 지수 단기 조정 가능성, 기관 수급, 그리고 실적 전망 중요도는 업.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살펴보고 온 주제에 대한 하나하나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수 단기 조정 가능성,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제 지수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수준에 와 있고, 그래서 또 지금 수급 상황도 지속적으로 사주던 외국인 역시 조금은 순매수 기조가 약화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 좀 지수 자체로는 조정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뭐 지금 사실 중소형 개별주들에 대해서는 좀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신다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수가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 그래서 결국은 기간 수급과 실적 전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 가장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이 미국과 중국의 그런 1차 무역 합의 서명 뭐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재료가 여기서 뭐 확실한 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과 함께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제 중요한 재료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재료가 안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큼 재료가 없으면 매수하는 힘이 강한 종목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관들은 사실 실적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그런 중요도를 좀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과 기관의 매수를 이 두 조합의 맞는 종목에 한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그냥 이대로 그냥 뭐 기간 조정에 불과하다라면 또 뭐 마음을 놓겠지만 혹시나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시장이 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함께 열어둬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의 조합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만일 사실 지금 뭐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좀 부담스러운 지수대에 왔다고 판단되면서 동반해서 뭐 하락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가격 조정까지도 염두에 두실 필요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모습이 나타나려면 오늘 어제 저녁 간밤 정도의 조정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이제는 뭐 새로운 재료의 출현을 좀 이렇게 갈망하면서 조금씩 좀 기다리는 그래서 소폭의 횡보 조정 가능성,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그것은 아무래도 뭐 이제 1차 무역 합의가 끝났으니까 이 2차 무역 합의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조정이 나오는 그런 기간을 뭐 기다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수급 상황을 지금 시장에서 보더라도 사실 기관 같은 경우는 새해 들어서 하루도 순매수하지 않았는데 오늘까지도 매도를 해서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지금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에서. 네. 외국인 역시도 지금 이틀 연속 순매도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단기 수급 역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저는 이것이 단기 차익을 좀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는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지금 지속적으로 강했던 위안화가 강세가 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여기에 달러 약세도 좀 주춤해질 가능성도 동시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달러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달러가 약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유로화에 대한 그런 강세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유로존의 경기 지표들이 사실 기대는 상당히 높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실하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 조금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회복 기대감이 높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물 지표가 아직도 큰 개선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뭐 블랙시트 이제 뭐 진행될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뭐 해소되는 그런 면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가 완전히 좀 해소되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어야만 추가적인 달러의 악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미국에서 그런 선물 상품 거래에서도 달러화 포지션이 이제는 일방적인 매도 포지션으로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이제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달러화도 지금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위안화 가치도 이제는 뭐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지금 현재 위안화 수준이 예전에 그 미국이 그 환율 조작국 지정 이전 수준까지 지금 환율이 이미 하락해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이제 곧 있어 이제 춘절이 이제 올해는 1월로 이제 좀 앞당겨져서 이제 다음 주면 춘절이 되는데요. 춘절을 맞아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율이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 크지 않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도 이제는 좀 횡보 정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사실 동조가 되는 것이 지금 원화도 위안화에 좀 동조가 된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원화도 결국에는 지금 강세 구간에서 약간은 횡보 조정 정도 아니면 소폭 상승으로 본다면 그동안 그 원화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크게 좀 증가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로서 보면 결국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지수가 횡보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그 시간이 좀 경과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그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 같은 경우가 한 20% 정도 지금 YOY로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선행 12개월 선행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뭐 월별로 보면은 한 2, 3%씩 꾸준하게 지금 이제 이익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전망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횡보 조정이 나타나는데 이익 수준이 전망이 높아진다.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부각될 수 있어서 이제 외국인 매수가 다시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장이 그 조정에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들이 조금 횡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산발적인 테마주가 상당히 많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할 때는 테마주들이 강하고, 또 시장이 강할 때는 테마주들이 좀 죽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정치 관련주들이 뭐 순환매가 빠르게 돈다든지, 아니면 어제처럼 남북 경협 주들이 한번 크게 올랐다가 또 이렇게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시장이 사실 조정을 보일 때 단골손님 같이 등장하던 그런 테마주들이 좀 많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는 동안에 만일 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최근에 그 양시장의 거래 대금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어제까지 이제 1월달 평균이 이제 11.4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사실 4분기가 평균이 이제 9.8조, 9조 8천억 원이었는데 한 16.3% 정도 이제 그 분기로 보면 이제 증가한 것인데, 여기에 또 그 신용 잔고가 12월 말 대비해서 한 3,300억 증가한 9조 5,300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걸로 보면 일단 시장에 지금 힘, 에너지는 좀 많이 좀 커지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신용 잔고는 그렇게 크게 늘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려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재정립하는 그런 시기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재정립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좀 가이드를 주셔야 될 텐데요. 어떤 쪽 주목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새로운 재료가 안 나타난다면 기존에 있었던 경기 지표 개선세가 유지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수집 동향이든지 아니면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뭐 구매가 이제 지수 이런 것도 상당히 체크를 잘 해보시면서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시장에서는 매도하고 있는 것이 기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시세가 좀 잘 단기적으로 잘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세계 INC가 3거래일 연속으로 좀 기관이 좀 진입하면서 단기에 좀 상승이 나타나 있고, 또 YIK라는 종목은 기간이 꾸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진세이캠도 그런 종목인데 기간이 집중적인 매수자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주가 상승세가 높다는 점을 보면 이런 것은 이제 기간 동향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하루 이틀 기간이 집중적으로 사는 모습 보이면 좀 동참하는 모습 필요하다. 그리고 실적 전망이 기관 매수의 그 베이스라고 본다면 결국 실적 전망 개선 여부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자들은 역시 그 증권사 리포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탐방을 가시지는 않을 거니까 따라서 리포트의 중요도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꼼꼼히 좀 이렇게 체크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형주보다는 개별 중소형주 매매가 좀 유리하다고 보이는데 패시브 자금 성격이 잠시 주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갔던 중소형주가 오히려 이제부터는 좀 더 상승 탄력이 높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그 지수 조정 기간에 그동안 못 오른 종목이 키 맞추기 시 각계 전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 전략이 기본이고요. 그렇지만 수급이 좀 나빠지는 종목에 한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라면 지수의 단기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주자라는 말씀,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또 여기에 맞춰서 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마감 전략 A+도 함께 인사드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